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참 요즘 실망감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건 뭐 그래 희망을 갖고 참겠는데 오늘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날 떨어지고 장 초반에 강세를 기록해서 오늘은 그래도 이대로 가나 보다 싶다가 장 후반에 다 그냥 상승폭 돌려내고 좀 하락하는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좀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시장이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 네. 한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유동성 파티 즐겨라. 그런데 출구 끝에서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김영익 교수님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박하게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참 좋다고 했었으니까. 그때 그 말을 좀 따랐어야 되나? 아니면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도 기회인가? 여전히 고민하게 돼요. 그 여전히 고민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죠, 직접. 네. 그래서 오늘 김영익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시장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뷰까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9%, 1.41%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변경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이르면 7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추가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부족 이슈는 완화될 전망이지만 금리 상승과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에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은 이달 들어서만 8% 넘게 올랐고 개인들의 금 거래도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 역시 금 가격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게 세네 가지 이슈들을 제가 앞에서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다 이후에 금리,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계속 여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에 대한 관심도도 부각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다뤄볼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30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사년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늘려야 2.5%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3,48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내 조선 3사의 1분기 수주 잔고가 52조 원을 돌파하며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2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국제 민간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에서 지원한 것인데요. 국내 단일 백신 개발 국제 지원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전략 잡을 만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루면서도 또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반도체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만 원대의 목표 주가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10만 원 밑으로 언더로 보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고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줄줄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투자 의견 자체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좋지 않은 사인들일 수밖에 네. 없죠.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못 가고 있는 이유들 다양합니다. 다음 장을 함께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후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최근 들어서 어떤 증설 이슈나 투자 확대 이슈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디램 가격의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티어에 있는 이런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금리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역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 연재쯤 스탠스 변화를 하게 될 것인가 이 전망치를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잭슨홀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7월인데 대부분이 잭슨홀에 뭔가 얘기는 나올 거야. 그리고 정말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건 빠르면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시작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가시권이거든요. 시장은 여기서 이런 워딩이 나올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하다 보면 결국 역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모로 힘에 좀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또 놓을 수도 없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게르과 같은 느낌이에요. 네.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품고 있자니 네. 계속해서 부담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빨리 조금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전략도 저희 시간통에 담을 거고요. 다음 이슈 가볼까요? 네. 조선주 얘기 다시 꺼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시장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수주 소식이 전달됐죠. 한국조선해양 벌써 수주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연간 수주 목표치가 16조였는데 이거에 한 64%를 이미 달성을 한 거죠. 어제 나온 선박 6척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친환경 선박, 한국조선해양의 강점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탱커 등의 다양한 선종까지 계속 수주 문의가 뒤따르고 있어서 조선사 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 관심 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이 올해 수주 모멘텀을 안고 있죠. 보실까요? K조선이라고 하는 이 3대 조선사 5년 만에 2년치 도크를 다 채웠대요. 2년치 일감을 모두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1분기 수주 잔고 5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나는 이 선박들을 골라서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고요. 그러나 이러한 수주들이 실적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상된 성과 수주 물량은 일단 후반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 올해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조선업황 소사이클의 회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권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SK증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3, 4년 주기로 이렇게 조선업황은 소사이클이 찾아오는데 지금도 그 소사이클의 초입부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소사이클이지만 조금은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주가 지연됐던 것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연말 연초에 수주가 많았고 조금은 더 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박민영 앵커와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조선사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철광석 가격이나 철강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선수 수익성에 좀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해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은 수주 소식이 짝파스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상쇄하고 앞으로의 투자 의견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조선 업종 길게 봤을 땐 지금도 괜찮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 선종의 평균 폐선령이 20년에서 30년인데 네. 과거에 완전 조선업황 랠리가 있었던 때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예. 쭉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4년, 6년, 8년도 이때 발주를 받았던 선박들이 교체되는 시기가 이제 2024년, 2026년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대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긍정의 시각을 두고 있어서 조선주 흔들릴 때 그냥 담아서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또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금 얘기를 잠깐 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금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에 쪽이 지난 6개월간의 금 가격 흐름이고요. 아래쪽이 지난 6개월간의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았을 때는 금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뭐 당연히 금리와 테이퍼링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하다 보니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 장도 보시면 역시 한국 금거래소에서도 일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일평균 한 거래량이 50% 증가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이러니까 뭐 부동산 쪽으로 다시 돈이 갈 수는 없고 하다 보면 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증권가에서도 네. 조금 더 오를 수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은 될 테고 금리는 언젠가는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금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셔라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목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 저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금 투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라는 모습들이 팽배하니까요.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네. 그 흐름들은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 보실 때 여기에 물음표가 있냐 없냐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네요. 제 투자 의견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물어보겠다. 예. 잠시 후 유창희 대표와 함께 관련한 전략들도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종목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전에 이 얘기를 할 때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 그러면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을까? 어깨 다시 펼 수 있을까?였다면 지금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사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야,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건가라는 걱정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다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아예 뭐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다음 완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지인도 그 전장 부품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수남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일본도 출장 이 와중에도 갔다 왔다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럴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큰 지금 충격을 좀 주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엔 완제품 생산이 지금 중단이 된다라면 결국엔 메모리, D램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완제품이 만들어져야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제는 수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지만 조금은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5월 초, 4월 말까지 오늘 보신다라면 경기 민감주 위주로만 그랬죠.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오히려 오히려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그동안 성장주라고 불렸었던 지난 1월 때까지 주가 상승이 좋았던 섹터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 경기 민감주로 가다 보니까 약간 투자 쏠림이 투자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인식.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결국 IT 업종에 대해서의 약간 실적 감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약간 우려감들이 관련된 업종을 좀 짓눌렀었고 또 최근에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비트코인의 하락도 IT 업황을 조금 업종에 관련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결국 IT 업황이라든지 또 이런 IT 제품 수요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조금 그나마 좀 그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뭐 하루 만에 뭐 40%씩 막 등락을 막 거듭하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가상화폐 급락이 IT 업종을 지난주 같은 경우 상승을 시키려고 했었다가 그런 것을 좀 억눌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진통은 한 번쯤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도 보면 그 이슈가 있을 때는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엔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네. 계속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그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 번 정도는 뭐 한 번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몇 번 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였고 저는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면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률 싸움을 하신다라면은 쉽진 않을 거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뭐 조정이 나올수록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부 포트 편입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면 약간 이제 탄력성이 있는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하신다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틀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서 어느 정도 답은 나오긴 했는데 반도체 투톱으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대장주로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시장 전반을 봤을 때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막 크게 위축될 필요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슈라는 게 좀 그전보다는 더 좀 임팩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끝난 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큰 충격은 한 번 정도 줄 수 있지만 뭐 그랬을 때 너무 위축돼서 주식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랬을 때 작년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막 주가가 급진락했을 때 네. 주식 못 사신 분들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한 번 정도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 지난번과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그런 출렁이 아니라 큰 출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찬희 대표께서는 연말 갔을 때 연말 그때 자리가 지금 자리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 금리나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풍년인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네. 테고 1분기 들어서 뭐 잭팟이 조 단위로도 막 계속 네. 터져버리니까 조선 3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참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기업별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주 소식만 본다라면 뭐 조선 3사 다 좋은 수주 소식 나오고 있고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신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수주 잔고 계속 쌓아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도크가 풀 가동되는 것이 작년부터 뭐 몇 년 만에 풀 가동이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한 5년치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 선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 선가 자체를 보신다라면 뭐 한 9,500만 달러 정도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성수기 때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이제 LNG선이라든지 네. 고부가 가치 선박은 국내 업체들이 다 거의 뭐 수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조금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건 지금 중국이 전부 다 수주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도 없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이 중요한 양대 산맥의 배를 수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성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조선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보신다라면 저는 앞으로 기존에 이제 수주한 것은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진 것도 좀 있겠지만 네. 계속 신규로 수주라는 하는 것들은 좋은 가격으로
좀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말씀하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뭐 한 정말 빨라야 내년 하반기, 네. 뭐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제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 뭐 지금 후판 가격도 계속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어떻게 견딜지 여부가 좀 기업별로 좀 대응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은 나쁘지 않았지만 뭐 대우조선해양 적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은 뭐 감자에다가 지금 그렇죠. 유상증자까지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선사별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편차가 좀 발생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어찌됐든 한번 아까 뭐 반도체 업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발생할 수 있었던 이슈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 업체별로 키 맞추기가 됐다. 그러니까 악재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호재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점에 왔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조금씩, 그러니까 5월 정도가 넘어간다라면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동반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몇몇 기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지만 한 5월 지나고 나서 본다라면 조선주들의 상승이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현대 쪽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이지만 이게 상승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본다라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 실적 악화 해소 필요라고 두 종목을 얘기해 주시니까 타픽은 남은 거 하나겠네요. 그렇죠. 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미포조선하고 두 종목을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대장주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렇게 추려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 픽은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거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세요? 네, 어쨌든 이제 5월 말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다 그렇죠. 끝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다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된 기업이 105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적자 전환된 기업은 뭐 아까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한 2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왔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된 기업이 거의 191개, 200개 기업에 육박을 하고요. 적자 전환된 기업은 그 103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01년 1분기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5월 달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네. 그 공매도가 지금 좀 많은 기업들 혹은 공매도가 좀 꾸준하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적자 전환됐거나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은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시장이 강하다라면 뭐 같이 동반 상승하겠지만 예. 추세 전환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님,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 이거 여쭤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에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다 서프라이즈래. 네. 그러니까 고르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 그 1분기 실적 정리를 하는 김에 네.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을 좀 꼽으셨을 거 네.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정을 한 게 기존에는 추세 상승을 계속 가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좀 못 간 기업들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롯데케미칼, 뭐 두산중공업, 삼성 SDS, NS쇼핑 등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두산중공업은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저는 좀 타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 선정을 해봤냐면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작은 손실로 바로 좀 잘라낼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턴을 한다라면 이들 종목군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에는 제가 계속 고점을 치고 나가는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고점을 치고 나간 것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서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려줬으니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